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박입니다. 오늘 또 주말이네요. 날씨 엄청 추워졌습니다. 어제 엄청 춥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철저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제가 하루 정도는 차트를 잘 보지 않았습니다. 제 스스로도 지금 많이 컨트롤을 하고 있고 급하게 갈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천천히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비트코인이 단기 급등한 건 맞습니다. 너무 빠른 시간 안에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막 급하게 쭉쭉 올라가는 모습은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가격대로 와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급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제자리로 오고 매물대를 뚫고 올라온 그 위에서 이더리움이 잘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더리움을 어제 조금 샀거든요.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서 급등할 때 사는 것이 아니라 급등 뒤에 다시 하락하는 흐름에 조금 추가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매수 타이밍은 일단 하락이 나오면은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 흐름이 나오다가 매물대를 오랜 시간 굉장히 쌓았잖아요. 올해 한 2분기, 3분기 내내 계속 매물대를 쌓은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갔다시피 저도 이더리움의 상승은 앞으로 5개월, 6개월 뒤에 이 가격대보다는 크게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고 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알트코인을 모아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도 알트코인 모아가고 있어요. 이더리움이긴 하지만 분할 매수 타이밍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분할 매수 타이밍은 이렇게 시장이 상승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는데 분할 매수를 안 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비트코인이 이제 내려올 때마다 매수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11월을 기대하지 않고 있어요. 11월 지금 18일인데 오랜 시간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은 저는 상승보다도 흐지부지한 장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ETF 같은 경우에는 기대를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큰 그림으로 보면은 시장에 기대를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너무 나쁘게만 듣지 마세요. 기대해봤자 좋은 게 없거든. 기대해봤자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시장이 뭐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어떤 호재가 나오든 말든 저는 그냥 기대 없이 가고 있어요. 진짜로 기대감을 주는 시기는 저는 내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연말 분위기도 좀 나고 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ETF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년으로 보내줍시다. 그 내년 언제인지 몰라요. 그 승인 여부의 판단은 하겠지만 뭐 1월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예상하지 못하게 1월 이후로 가버릴 수도 있고 그냥 갑작스럽게 ETF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11월 달에 ETF 승인 여부가 안 좋게 나왔지만 저는 이건 시장에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의 모멘텀을 더 만들어주기 위해서 잠시 이 재료가 남아있다. 상승 재료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ETF 같은 경우에는 족쇄 같은 역할 같아요. 저는 뭔가 족쇄 채운 느낌 아닙니까? 돼도 걱정이고 안 되면은 단기적으로 실망하고 이곳에서 좀 벗어날 수는 없는 걸까? 개인적으로 이거 흔들기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흔들어지 끼는 재료가 여러분들 뭐 이제는 다른 게 없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뭐 경기 침체? 어떤 게 있나요? 그걸로는 이제는 안 먹혀요. 크립토 시장에서 어찌됐든 개미를 계속 털어내야 되고 상승을 한다 해도 하락할 것처럼 계속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면 강력한 흔들기 재료가 필요한데 그게 ETF입니다. 승인해줘? 말어? 아니야. 24년도도 이건 안 될 것 같아. 부정적으로 막 시각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큰 개미털기 효과라고 보고 있고 결론이 뭐야 그래서? 결론은 흔들어도 갑니다. 비트코인 시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이 상승에 대한 하락 조정 그 구간에 저는 아직도 있다고 보고 있고 조정이 어디서 끝날지는 몰라요. 근데 결국에는 이 흔들기가 끝나면 고점을 높이는 상승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그 고점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상승을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차트적 흐름을 볼 때 빠른 시간 안에 전고점을 뚫어버리면은 이거는 하락할 때 더 빨리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게
매물대로 오랜 시간 쌓지 않고 그냥 급등이 나오면 여러분들 항상 어땠죠? 더 큰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모아 뛴 다음에 아래로 쳐박는 경우가 컸죠. 그렇다면은 지금 저 밑에 있는 구간이 32,000입니다. 32,000달러 구간이 강력한 지지 구간이에요. 그 밑에는 사실상 의미 없어요. 왜냐면 아직도 이 34,000, 35,000의 매물대를 오랜 시간 쌓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안 주고 올리면요 32K까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11월 달 내내 그냥 이 구간에서 횡보한다면 알트코인이 또 기대가 되네요. 근데 그 알트코인은 개인적으로 자발트는 뭐 알아서 움직이겠지만 오르지 못한 코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업비트 아침에 잠깐 보니까 뭐 앵커, 시아 이런 애들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또 그쪽 알트코인이 또 상승을 하고 자발트도 조금씩 올라오고 이렇게 자꾸 순환매가 계속 나오니까, 근데 이 순환매도 계속 올라가지만은 못하고 어느 순간 다 알트코인 전체적인 조정이 나오겠죠. 예. 끝없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 알트코인의 상승 흐름이 마무리가 되면 비트코인 횡보와 함께 또 이더리움의 상승도 있을 것이고 또 쉬는 시간이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도지코인도 매물대 뚫고 올라왔더라고요. 심리적인 저항대 한 100원 돌파하고 110원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거 보면서 어느 정도 반등은 좀 나와주고 있구나,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리플은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먼저 선발대로 크게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 또 하락하고 또 밑에서 횡보하고 반등하면서 조금씩 올라와 주다가 지금 어중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리플 홀더분 여러분들 단기 투자 안 하시잖아요. 되게 오랜 시간 투자하실 거니까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리플 이야기를 왜 하냐면 생각보다 굉장히 댓글에 리플, 도지코인 홀더분들이 많기 때문에 리플, 도지코인에 대해서는 가끔 조금 차트적 관점으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올라온 부분은 전혀 없고, 리플은 크게 올라온 뒤에 어느 중간 지점에서 횡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코인의 차이점은 가격 메리트는 도지코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2025년도가 오기 전에 내년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2024년도부터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 저는 또 한 번 소신 발언을 하고 싶은 게 진짜 옛날이랑 너무 똑같아요.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돈이 좀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은 기대감이 조금 더 달라진 거고, 이제 우리는 너무 이 가격적인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가격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모든 코인을 사기 힘든 가격대입니다. 비트코인 뭐 5천만 원, 이더리움 270만 원, 솔라나 7만 원, 도지코인 60원대에서 100원, 리플도 400원대에서 800원. 수많은 코인들이 가격으로 놓고 보면 저점 대비 거의 2배 이상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다면 시장에서 이 하락을 기다렸고 신저가를 기다리신 분들한테는 이거는 어쩌면 영원히 매수를 못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저 역시도 매수는 어찌됐든 반감기 전에 조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로 매수를 끝낼 생각인데, 가격을 놓고 보면 이 저평가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비트코인 저평가 아닌 것 같고, 이더리움은 저평가인 것 같고, 나머지 알트는 이게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평가가 될 것 같으니까 알트코인을 조금 멀리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여러분들과 함께 제 생각을 공유해드리면, 이제는 비트코인이 조정이 뭐 나온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3만 불, 뭐 3만 2천까지 나온다 해도 이걸 가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하락하는 흐름이 어쩌면 이게 진짜 가장 싸지는 구간이다,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금액이 아니라 이거 생각보다 싸지고 있다, 그리고 저평가다,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만 조금 분할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2년도랑 지금은 다른 거거든요. 어찌됐든 시간이 많이 흘렀고 다른 관점과 내 투자 마인드도 조금 다르게 변화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큰 하락이 나왔던 게 작년이었고, 이제 딱 1년이 지났으니까 1년 동안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복귀해보는 시간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시장 망한다고 했다가 지금 시장에 기대감이 또 생기고 있는, 정말 알다가도 모르는 시장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고요. 뭐 많은 원망을 살 수도 있어요.
아, 작년에 많이 살걸. 아, 그때 내 주관도 없었고, 남의 말 믿고 투자했는데, 정말 투자 기회를 다 놓쳤구나. 이제 더 이상 시장에 기회를 못 잡아서 정말 속 터지시는 분들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잡으려는 것조차도 큰 욕심이고, 공포에 베팅을 못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 큰 공포에 베팅하신 분들이 더 많은 돈을 버는 거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 왔던 거니까,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뭐 발바닥 각질에 잡아가지고 정수리에 팔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저 역시도 아무도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느 정도 무릎과 허벅지 정도에 산다 해도 뭐 명치나 아니면 이 목까지 이 구간을 먹는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11월부터 내년 한 2, 3월까지도 앞으로 마지막 4, 5개월 정도가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큰 용기를 내실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용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용기가 아니라 선택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용기보다도 결정.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5만 달러에 사는 매수자들도 있을 거고요. 이더리움을 뭐 350만 원, 400만 원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알트코인을 바닥에서부터 10배 이상 오른 상태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보다는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시기가 나쁜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격이 많이 오르는 그 구간에서 사시는 분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유리한 조건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큰 가격에 집착하지 않고 본인만의 멘탈리티 그리고 투자 마인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시기에 만들어진 내 투자 마인드는 어쩌면 불장에 가서 실력 발휘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뭐 블랙록이 리플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도 있고, 이더리움 현물 ETF, 그 다음에 이제 반감기 전에 오는 흔들기와 함께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 대세 상승장은 아직 시작된 것이 아니고 본격적인 상승은 지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수많은 관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대세 상승은 이미 1년 전부터 시작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이고요. 대세 상승이라는 건 여러분들 대파동이 첫 번째 시작되는 상승이잖아요. 대파동, 바닥에서 올라오는 상승. 그거는 이미 시작이 됐고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못할 뿐이고요. 개미가 사실상 돈을 벌어야 하는 구간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세 번째 큰 파도, 그 3파동 상승에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5파동까지는 저는 끌고 가지 않을 생각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여유를 가지고 11월 그냥 보내주고 12월 뭐 연말 기대감에 뉴스 많이 떠들어댈 겁니다. 뉴스에서도. 그렇지만 그런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요일 실시간 방송 10시에 뵙겠습니다. 밤. 그리고 저는 매주 수요일 멤버십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춥습니다. 어우 추워.